얘들아 반가워. 자, 도훈아, 네. 도훈아, 네. 집이야? 네. 그래 너희들 혹 아직 뭐 도서관이나 뭐 스터디 카페 있으면은 이야기 못하면 채팅으로 남겨도 돼. 음, 그래 도훈이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잘 보냈어? 네. 쌤은 오늘 본가에 갔다 왔어. 남해 어제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못 갔거든. 그래 어제 내려갔다가 오늘 왔어. 피곤하긴 하네. 자, 경우야, 경우 너는 어떻게 보냈어? 오늘 공부한 거야? 응? 공부했어? 경우는 지금 독서실에 있구나. 채팅창에 남기는 거 보니까. 그래. 어휴, 오늘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도 아직 독서실인 거야? 음,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 빨리 결과를 볼 거다, 너희들. 그래, 공부라는 것도 쌤도 오랫동안 했는데 빨리 끝내고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빨리 끝낼 거다. 경준이는 잘 보냈어? 경준아 하루 잘 보냈어? 응? 경준이도 지금 바퀴구나. 이구 녀석들 정말 열심히 한다. 새 마음이 짠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구나. 어이구 그래. 석주야, 석주는 야 누가 지금 물 따르고 있다 너. 너희들 이제 음소거는 좀 해야 돼.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는 본격적으로. 전에는 쌤이 다 차단을 했었는데 너희들 어, 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좀 하라고 너희들이 음소거를 해제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둔 것이거든. 근데 이제 강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복습 강의가 너희들이 이제 음소거는 좀 차단을 해야 돼. 알겠지? 석주도 지금 독서실이구나. 아이고 녀석들 정말 열심히 한다 너희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자. 이제 지금 참가 중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이 보인다. 자 그러면 일단은 추후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계속 참가를 허락하기로 하고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자. 이게 너희들의 그 와이파이라든가 너희들의 휴대폰 있잖아. 그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긴 하다. 이게 수락을 했는데 참가가 되는 속도가 좀 늦기도 하거든. 자, 한 가지만 확인할게. 채팅창에 남겨줘도 돼. 새 목소리는 잘 들리고 그렇게 해? 화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 없어? 문제 없으면 없다라고만 채팅창에 남겨줘. 알겠다.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들어가자. 잠깐만. 음,
자, 여기를 너희들 잠깐 한번 봐라.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쓰는데,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대강 개괄적인 내용을 쌤이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 여기 봐봐.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자, 수사의 기본 이론이라고 되어 있다, 그지? 수사의 기본 이론. 이 부분. 이제 우리가 맨 처음 했던 거다, 그지? 수사의 여의, 수사기관, 그리고 피해자 수사의 조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 자, 이 내용을 첫 번째 주에 공부를 했단 말이야. 첫 번째 주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거든. 이게 수사의 의, 이 녀석들이 앞으로는 너희들 그 들어와야 되는 시간에 한 5분 전쯤에 좀 들어와 있어. 계속 쌤이 지금 너희들 수락수락 늘어나가 강의가 진행 안 된다. 알겠지? 앞으로는 딱 정해진 시간에 안 오면 그러니까 5분 전쯤에 여러분 좀 들어와 있으란 말이야. 알겠지? 오늘 30분에 강의할 생각으로 너희들이 한 5분 전쯤 뒤에 들어오니까 25분을 맞춘 거거든. 계속 이거 수락만 하고 있으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5분 전쯤에 좀 참여할 친구들은 들어와. 자, 그러면 자 이제 들어갈게. 수사의 기본 이론. 자, 수사의 여의, 수사기관, 피해자의 수사의 조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살펴봤단 말이야. 이 수사의 조건의 시작의 조건, 실행의 조건들. 자, 시작의 조건, 실행의 조건 이것을 봤고 이 실행의 조건의 함정수가 되게 중요했다, 그지? 그다음에 수사의 단서 부분을 공부했다. 이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 그리고 타인의 체험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주에 여기까지 공부했고 두 번째 주에 우리 고소, 고발, 자수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 그리고 이제 피해자 신문, 참고조사, 이제 임의수사, 이제 본격적인 수사활동 중에 원칙인 임의수사 이거 공부했고, 그다음 강제수사에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 우리 짧은 시간 신병을 확보하는 유치장에 수감해서 유치장에다가 신병을 확보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이 체포를 받지. 영장 체포, 긴급 현행범 체포 내용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구속, 장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구속인데 구속은 영장을 가지고만 할 수 있다, 그지? 여기 피해자에 대한 구속과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있지. 우리 체포는 피해자에 대한 체포밖에 안 돼, 그지? 영장을 가지고 하는 영장 체포가 원칙이고, 그리고 긴급 현행범인 체포가 있고, 그렇지? 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거든. 피해자 구속. 그럼 이번 주에는 피고인 구속 잠깐 살펴보고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체포 구속된 자에 대한 보호제도. 그러니까 체포나 구속되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는 외부와 이제 고립되니까 자기의 정당한 방어 전략을 짜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체포 구속된 자에 대한 보호제도, 접견교통권, 적부심 그리고 보석.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빵에 있는 사람이 변호인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접견교통권, 그리고 체포나 구속이 불법 부당일 때 조기에 석방시켜주는 적부심, 그리고 보전금 등 돈 있잖아.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구속의 집행을 멈추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단 말이야. 체포 구속된 자에 대한 보호제도지.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대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 검증을 공부할 거야. 압수수색 검증. 이번 주에 이제 압수수색이 뭔지, 압수수색의 목적물, 그리고 압수수색의 절차, 그리고 압수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당연히 이거 강제 수사는 강제 처분은 영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영장주의 예배도 있거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우리가 쭉 살펴볼 거야. 그리고 증거 보존과 사상 증인 신문. 이건 이제 수사의 마지막에서 잠깐 살펴볼 건데 피해자 피고인이 자기의 유리한 증거를 자기는 확보할 수 있는 뭐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뭐 자기 스스로 어떤 강제 수사 뭐 이런 수사 또는 강제 수사 권한을 피해자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혹 자기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국가의 힘을 빌려서 확보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있다는 거지. 이게 증거 보전 살펴볼 거고 또 사상 증인 신문 살펴볼 거야. 자, 이런 내용들을 이번 주에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피고인부터 시작해서 이 체포수된 보호제도 그리고 대물 그리고 증거 보전과 사상 증인 신문 여기까지 이번 주에 살펴보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습하는 주제는 뭐라고? 여기 타인의 체험, 고소 고발 자수, 그리고 임의사인 표자신문 참고조사, 강제사인 대인의, 그리고 짧은 시간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 영장 체포, 긴급 현행범 체포, 그리고 영장 구속에 피의자 영장 구속까지 우리가 이제 복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우리 고소부터 들어갔으니까 고소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혹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바로 채팅을 남겨주면 쌤 이것을 바로 확인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채팅창에 글을 좀 남겨줘.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계속 이 대기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되면 좀 어려워. 정말. 그리고 너희들이 참여할 때 너희들의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통신 어떤 속도라든가 너희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이 도구를 활용하는 너희들의 매체의 어떤 성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거든. 그런 것들 좀 한번 확인을 해봐. 그리고 모르는 친구들은 저한테 톡으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때? 목소리나 화면 이런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 뭐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응. 그래. 자, 지금 이제 들어갈게. 이제 고소 부분 이제 보자. 고소는 이제 고소권자가 하는 거다, 그지? 이 고소권자에 누가 있다고? 이제 여기 피해자. 자, 피해자가 있다, 그지? 피해자는 뭐 가장 1차적이고 1순위 고소권자가 되는 거야. 이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나, 그리고 간접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지? 피해자의 법정대리,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 이런 사람들, 이런 고유권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날 거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얘 누구라고 했지? 너희들 그거 채팅창에 남겨도 되고 아니면 이것을 제거하고 이야기를 해도 돼. 누구지? 피해자 사망하면? 응? 친족. 이야기해도 돼. 배직형. 아니면 채팅창에 적어도 되고. 배직형. 맞아. 답했네. 은정이 배직형이라고 적었다. 자신 없게 이야기하지 말고 음소거 해제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복습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자, 배직형이다, 그지? 배우자 직계총 형자매. 그리고 이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이에 반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그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사자명예훼손. 우리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누구라고?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사자명예훼손의 경우는 고소권자가. 친족 자손. 그치, 친족 또는 자손. 맞아. 친족 또는 자손.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이거나 법정대리인 친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을 갖는다고 있고. 이거 아주 사람 같지도 않고 부모 같지도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건도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 다음 지정고소권자. 지정고소권자는 친고죄란 범죄 위에 선급한 이런 1번부터 5번까지 고소권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인 신청하면 누가? 검사가 지정을 하는데 며칠? 7일. 그렇죠. 10일. 10일이네. 고소할자를 지정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을 잠깐 보면은 갑이 을에게 돈을 만약에 빌려주고 그러면 이놈은 잠깐만요. 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 이 병은 채권자고 을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이 만약에 을의 물건을 훔쳤다면 절도라면 이 절도죄의 을은 직접 피해자가 되지만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접 피해자거든요. 간접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래 고소권이 없죠. 근데 이거 갑이 을의 을을 기망해가지고 재물을 편취했다면 즉 사기죄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을이 기망당하고 재물을 처분했어요. 그런데 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정, 그러니까 만약에 정의 물건을 을이 가지고 있다가 처분했다라고 한다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정은 직접 피해자가 되겠죠. 얘는 고소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고소기간. 친구죄 같은 경우는 6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친구죄는 기간 제한 없어요. 친구죄는 6달로. 왜? 친구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하는데 수사기간 6달을 다 끝내도 고소 없으면 기소 못하거든요. 일단 기다려야 돼. 얼마 기다려준다고요? 6달 기다려준다고. 6달. 그렇죠? 자, 시기입니다. 이 6달의 시작 시점은 범인은 안달부터 6달이에요. 이 범인을 안다는 것은 범인과 범죄를 모두 알아야 돼요. 이 범죄를 안다는 것에 대한 판례가 2개가 있는데 이 범죄가 친구죄는 뭐라고요? 확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포괄일죄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범행을 통쳐서 하나의 범죄를 하는 포괄일죄라고 한다면 최종의 범죄가 종료한 때 그때 드디어 범죄를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일죄의 중간에 범인을 알아도 이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종의 범행이 종료했을 때 이때부터 6달 진행한다는 것까지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고소 제한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뭐라고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그렇죠. 직계 존속은 고소를 못합니다. 고소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윤리나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입법자들이 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 재량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는 나라죠. 그래서 위로 존속은 위죠. 위로 고소를 못합니다. 밑으로는 할 수 있어요. 비속은 할 수 있거든요. 평등권 침해도 아니라고 했죠. 단 일치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언제죠? 진규 말해봐. 언제야? 응? 못해. 독서실이구나. 채팅창에 남겨도 돼. 채팅창에. 자,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는 고소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고소 방식입니다. 고소 방식. 서면과 구술 다 가능하고요. 구술 고소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독립된 조서임을 뭐라고요? 요한다고요? 요하지 않는다고요?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도 돼요. 독서실에 있는 친구들은 소리가 나면 그냥 이름 듣고 있으셔도 되고요. 자,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때 특별한 방식은 없어요. 특별한 방식은 없고 위임장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대리랑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고. 이제 고소를 했다는 이 고소를 처리하는 것, 이게 고소 취소죠. 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들, 고유한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소도 하고 취소도 가능해요. 고소의 대리행사권자, 고소 대리 가능하잖아요. 대리행사권자가 고소 가능하고 취소 가능해요. 그런데 이 부분, 고유 고소권자가 한 고소를 그 대리행사권자가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23살 된 딸이 강간을 당하고 고소를 하고 사망했다라고 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가 임의한 고소를 취소할 수가 있는가? 없다라고 했죠. 왜? 23살 된 딸은 이제 고유 고소권자예요. 고유한 고소권자예요. 한 고소를 그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대리행사권자에 지나지 않거든요. 대리행사권자가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볼게요. 고소 취소 시기. 친구죄 같은 경우에는 수송 조건이니까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취소의 시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여러분, 자 이제 대답할 시간이에요. 응?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여러분 상소심, 즉 2심이나 3심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상소심에서 파기해서 다시 1심으로 돌아왔다면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항소심, 2심에서는 고소 취소는 안 됩니다. 확인해 주고요. 공범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아직 1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자, 다른 공범에 대해서 고소 취소 못합니다. 그렇죠? 왜? 친구죄의 공범은 처벌하면 같이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주관적 불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 적고발 사건 이런 것들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는 처벌 불허의 의사 표시, 적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 취소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한 거예요. 상소심에서 안 되고 물론 친구죄의 고소 취소처럼 파기 환송되어 1심으로 돌아오면 가능해요. 고소 취소의 방식입니다. 서면과 구술 다 가능해요. 취소도 서면과 구술 됐죠? 기소 전에는 검사 또는 사경관에게 하는 거고요. 공소가 제기되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법원에 고소 취소를 하는 거죠. 자, 합의서 제출인데요. 이 합의서 제출을 과연 고소 취소라고 할 수 있는가? 자, 고소 취소는 기소 전에 수사기관의 기소인은 법원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합의서 제출, 자 이거 볼까요? 합의서 제출. 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이 둘이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이런 합의서. 지네들끼리 의사표시죠. 이 합의서가 작성되기만 하는 것은 고소 취소일까 아닐까?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고소 취소가 아니겠죠. 고소 취소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됐다? 그럼 고소 취소예요. 법원 제출돼도 고소 취소고요. 합의서만 들어와도 취소인데 다른 서까지 들어오면 당연히 고소 취소예요.
합의서 법원 제출 후에 합의를 취소하겠다. 다시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진술. 자, 여러분 여기에 안 된다. 합의서가 이미 제출됐는데요. 제출됐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합의서 제출되면 고소 취소해요. 근데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처벌을 원하는 진술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합의서가 법원 제출되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고소 취소가 고소 취소. 예, 고소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합의를 다시 취소하고 다시 처벌을 원하는 진술하는 것을 뭐 재고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재고소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보시면 돼요. 다시 돌아오셔서 자, 여기 합의서까지 봤고요. 고소 취소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고소 취소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고소 취소했을 때 효과 여기 있죠. 재고소 안 된다. 그렇죠.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송 조건이니까 또 재고소도 안 되니까 기소 전에 만약에 고소가 취소되면은 검사는 공소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소로 종결합니다. 기소가 되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요. 소송 조건 불구비, 형식 재판 우리 다 했죠. 4개 중에서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여러분 한번 읊어볼 수 있을까요? 공소기각 판결 사유? 제법 다중. 제법 다중고차. 그렇죠. 제법 예 다중 고처입니다. 그 중에서 이 친고죄의 고소 취소. 처는 간호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예,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고 잘합니다. 자, 비친고죄는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친고죄의 불가분의 원칙을 잠깐 한번 볼 거예요. 친고죄 불가분. 친고죄 불가분. 이 친고죄의 고소 기능인데요. 이 고소, 친고죄를 하더라도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원인, 수사 개시의 원인, 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죠. 근데 친고죄 고소는 또 하나 더 기소를 하기 위한 조건이고 법정에서 다투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불가분 원칙이거든요. 주관적 불가분, 이거 뭐라 공범은 한 놈이다라고 했죠. 객관적 불가분, 하나의 범죄는 나눌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범은 한 놈이기 때문에 이게 공범이라 했을 때 한 놈을 고소하면 공범 전체에 대한 고소고요. 한 놈을 취소하면 공범 전체에 대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범죄는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의 범죄의 일부를 고소하면 그 전부에 대한 고소가 된다는 이게 이제 불가분이죠. 이게 친고죄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는 수송 조건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공범끼리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친고죄의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친고죄하고 상대적 친고죄가 있거든요. 이 절대적 친고죄는 여러분 어떤 범죄가 있죠? 여러분 두 문자 같은 거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뭐가 있죠? 모비사업. 그렇죠. 여기 이제 예, 여기 그렇습니다. 모비사,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예, 업무상 비밀유술죄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상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는요. 상대적 친고죄는 형법 328조 2항의 친족간의 재산죄죠. 절도죄 같은 거. 그렇죠. 형법 328조 2항의 친족이라는 것은 동거하지 않는 삼촌, 분간, 형,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요. 주관적 불가분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주관적 불가분 233조에 있습니다. 이거 명문의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절대적 친고죄, 모비사, 모욕죄, 갑을병이 정을 모욕을 했습니다. 이때 정이 갑만 고소해도 을과 병에 대한 고소가 되는 거고요. 셋 전부 다를 고소했다가 정이 갑만 취소해도 병만 취소해도 갑을에 대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고자 하면 전부 다 처벌하는 거고요. 처벌하지 않고자 하면 전부 다 처벌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예, 상대적 친고죄인데요. 이 상대적 친고죄는 여러분 그 재산에 관한 범죄죠. 절도. 그런데 일부만 신분관계가 있답니다. 갑하고 병은 예, 동거하지 않는 삼촌, 분간, 형, 누나 이런 신분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을하고 병은 이런 신분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이놈만 친고죄고요. 신분관계가 있는 이 갑만 친고죄고, 자, 이 을은 신분관계 없기 때문에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친고죄의 공범이 아니니까 이거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돼야 안 돼. 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두 다 신분관계가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신분관계 있으면 갑하고 병도 신분관계가 있고요. 을하고 병도 신분관계가 있고요. 동거자는 전부 다 친족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전부 다 친고죄죠. 예, 친고죄의 공범이니까 모두 다 신분관계가 있으면 예,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예, 적용되겠죠. 이런 것들.
자, 반의사불벌죄하고 즉고발 사건 있잖아요. 이 폭행협박 명예훼손, 가벌병이 정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 정이 한 놈만 처벌하지 말라 하면 이 간만 처벌 못해요. 을가병에도 효력이 없어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즉고발 사건, 예, 공무원이 간만 고발했어. 그럼 간만 처벌하는 겁니다. 을에게 효력이 없어요. 이 경우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죠? 이런 거 다 우리 정리했던 기억나시죠? 그 다음 이 불가분원칙 실력 따지기인데요. 여기 진규 너무 산만하다 너. 자, 다 보여. 자, 공범 1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 취소. 이거 어떻게 되느냐? 불가능. 자, 공범 1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 취소. 자, 을이 1심 판결 선고됐습니다. 그럼 이내 을은 고소 취소 못하죠. 뒤늦게 갑이 기소가 되어서 1심 진행 중이다. 공범인데요. 취소해 못해? 취소할 수가 예, 없는 거죠. 예,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예,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객관적 불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객관적 불가분. 이게 채팅창에 보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린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너희들이 먼저 쌤한테 그 이야기를 좀 해주면 더 좋아. 카톡 같은 걸로. 이거는 그 왼쪽 밑에 보면 음소거 해제가 있거든. 그거 하면 돼. 오디오 이걸 켜두면 된단 말이야. 이건 이 부분이 전혀 도구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들어올 때 그 사용법을 모르는 거야. 그 사용법 모르면 이제 강의 시간에 아니면 톡으로 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쌤이 하나하나씩 설명해 줄게. 알겠지? 이 준비를 좀 해야지 너희들도. 자, 이제 객관적 불가분요. 객관적 불가분은 하나의 범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 자,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이런 이해돕기를 한번 보시면요. 바람 빠진 하나의 공이 있는데 이 하나의 공에다가 바람을 넣는다는 거죠. 전체 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두 개의 공이 있으면 하나의 공에 바람을 넣으면 다른 공에 들어가지 않죠. 근데 하나의 공이지만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과형상 일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과형상 수재 이야기했고요. 이거는 단순일제, 포괄일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단순일제, 포괄일제 같은 경우에 하나의 범죄 일부를 고소하면 전부에 대한 고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과형상일제, 형법에서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 경우는 피해자가 갖고 모두 친고죄일 때 갖고 그때만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했죠. 갖고 그래서 보세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되는데 피해자는 같아요. 그런데 그 과형상 일제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일부는 친고죄고 일부는 비친고죄야. 피해자는 같은데 뭐라고요? 자, 친고죄, 비친고죄 다르죠? 그러니까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됐는데 자, 친고죄로서 같죠?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가벌병을 모욕을 했다 했잖아요.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불가분은 어떻다고요? 갖고, 이 보세요. 갖고. 객관적 불가분 적용되고. 자, 피해자는 같은데 친고, 비친고죄 다르면 안 돼요. 자, 모두 친고죄로서 같지만 피해자가 다르면 안 돼요. 그렇죠? 과형상수죄, 여러 개의 범죄니까요. 어느 한 공에 바람을 넣었다고 했을 때 다른 공에 바람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고소라는 바람 말이죠. 어느 한 범죄의 고소는 다른 범죄에 고소 유력은 생기지 않아요. 객관적 불가분 적용되지 않아요. 됐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가장 좀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이건 2단계 가서 여러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고발과 자수인데 이 고발과 자수는 그렇게 중요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고발과 자수는 뒤에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C급이니까요. 이거는 2단계에서 이런 보시면 돼요. 자, 임의수사, 강제수사 이쪽 부분 들어갔죠, 우리가. 자, 이 피해자신문요. 피해자신문 참고조사. 이 피해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거기에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사법경찰이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출석요구서인데 이 안정되지는 않죠, 그렇죠? 전화나 팩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경찰이 찾아가는 인편도 가능해요. 사람 인자. 혹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조사실 구인
구속된 자가 조사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구속자 효력에 의해서 조사실 구인 가능한가? 이거 어떻다고 했죠? 예, 자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진술겁건 이제 고지합니다, 그죠? 출석하면 이 진불유변 이 네 가지 고지하는 거죠. 일체 개개 진술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한 것은 유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변호인 효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이 진술거부권 고지하면요, 진술권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자필 기재 또는 수사위원이 기재한 부분에 김영란인 서명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되어 있지 않다면 증거 능력이 없겠죠. 그죠? 신문상 인정신문합니다. 여기에 진술거부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의사실 정상 참작 사유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이 변호인 참여입니다. 변호인. 피해자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 피해자가 신청하는 거죠. 또 변법 배직형도 신청하러 갑니다. 여기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들어가면 틀려요. 네, 가동구 들어가면 틀리거든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뭐라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네들이 참여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신문방해 수사기 및 누설이라고 했죠. 자, 이런 게 없는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 또는 후방에 앉으라 이런 지시하면 안 돼요.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혹 피해자 신문실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면 다투는 방법은 이제 준항고가 되겠습니다. 그죠? 준항고. 그리고 이 피해자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도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장애가 있거나 그다음 연령 성별 특정, 원활한 의사소통 또는 심적 안정이죠. 직권이나 신청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 측의 신청을 통해서 동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신뢰관계 있는 자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진술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진술을 했다면, 이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가 되는 거고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피해자 신문할 때 영상 녹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녹화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전 고지죠.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영상 녹화물은 어떤 용도로 쓴다고요? 어떤 용도로 쓴다고요? 실질적 진정 성립하고 기억 환기용. 기억 환기용. 예, 그렇습니다. 본전과 탄핵증거 내용 인정이 안 돼요. 뒤에 가서 증거법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신문요, 이거 영상 녹화 완료되고 나면 요구를 하면 재생 신청하게 돼요. 피해자 측이 요구를. 이의를 진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취지를 기록해야 돼요. 서면 첨부. 그렇죠. 서면 첨부입니다. 별도 영상 녹화해서 첨부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참고조사 쪽으로 오시면 여러분, 참고조사 쪽으로 오시면 여기 수사기관요, 이 참고인, 이 신뢰관계인, 자 이런 내용들을 볼 건데 참고인 조사 임의 수사기 때문에 출석 거부 가능합니다. 참고인은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단 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정인신문 청구 사유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당해 사건에 없어서는 아니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라면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정인신문 청구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참고인한테는 진술거부권은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국민이 다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 범인 식별 절차라고 했는데 혹 참고인, 즉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인을 혹 목격을 했다면 여러 사람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 네가 목격한 자가 누군지 고르게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 사람만 보여주면 그 신빙성은 낮게 평가돼요. 무의식적인 암시를 받게 된대요. 1:1 대면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죠. 범죄 발생 직후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 식별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뭐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할 때 영상물 촬영 보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이거는 우리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할 때 만약에 이 참고인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신뢰관계인 동석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를 참고인 조사할 때 피해자의 어떤 연령이라든가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그때 직권 신청으로 동사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3세 미만 장애가 있다면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동사에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영상 녹화입니다. 영상 녹화는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 동의. 사전 고지 아닙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피해자 신문 같은 경우는 사전 고지고 동의 아니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동의고 사전 고지가 아니죠. 이 두 개 차이점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다음 여기 신뢰관계인 동석. 우리 피해자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 작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피해자를 참고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 연령 심신의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성폭력 범죄. 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 시 영상물 촬영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19세 미만 장애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다면 이때는 촬영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근데 가해자가 이 친권자 중 일반이라면 이 친권자가 위에서 말한 법정 대리인이에요.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가해자가 친권자 즉 법정 대리인 중 일방이라면 그때는 촬영 보존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 인정되면 본정 사용 가능. 원래 그 영상 녹화물은 본정 사용이 안 돼요. 그런데 성폭력 특별법상의 영상 녹화물은 성립의 진정 인정되면 본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본정이란 이런 개념은 뒤에 가서 우리 7주차에 할 테니까요. 지금 잘 모르셔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강제처분. 이 강제처분은 이렇게 이제 강제처분 들어가서 인권 침해 소리가 되게 높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한다 했습니다. 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 원칙. 기소를 기점으로 해서 기소전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거고 기소 이외에는 법원이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거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이 체포하고 구속이 있습니다. 그죠? 체포는 짧은 시간 48시간, 구속은 10일 이렇게 했고요. 영장을 가져가는 체포가 원칙이죠. 왜? 강제처분은 영장주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장 없이 하는 체포, 긴급 체포에는 뭐 체포가 있다 했죠. 이 구속은 장기간이고요. 그래서 영장을 가져가는 것밖에 없어요. 영장주의 예외는 없거든요. 영장 없이 구속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소가 되고 나면 이제 법원이 이제 수소법원이요. 이 받을 숫자에 기소할 때 숫자, 기소받아서 유무죄 재판한 수소법원이 강제처분권을 행사합니다. 피고인을 상대로. 근데 구속밖에 없어요. 체포는 아예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 구속은 2달이거든요. 여기는 10일이죠. 여기는 2달이고요. 당연히 영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2달의 시작 시점은 기소의 날부터 이 2달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수사기관의 구속 있잖아요. 이 구속은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구속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먼저 체포 먼저 하고 48시간 동안 계속적인 신병 확보가 필요하면 구속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구속은 두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인신구속제도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 영장체포. 자, 긴급현행범 체포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되셨고 어차피 우리 기출문제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부는 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요. 여기 인신구속제도 부분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출문제 푸는 복습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장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려고 해요. 지금 다시 나갔다가 다시 그대로 제가 줌을 켤 테니까요. 그대로 다시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예. 지금 일단은 잠깐 공유를 끌게요.